네, 반갑습니다. 오늘 2022년 제주자치도가 후원하고 제주국제명상센터가 주관하는 2022년 죽음교육 마지막 체험 프로그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체험을 맡게 된 박세원 명상지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11회의 회기 중에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강의나 이런 부분들은 그 프로그램이 주로 이제 강의 쪽에 있었고요. 오늘 이 시간은 그 죽음을 명상하다라는 주제로 죽음을 체험하는 시간을 좀 경험해보는, 그래서 그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느낌들을 한번 명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현수막을 보시면 감정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세상이나 상대방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감정들, 그리고 그 감정들을 어떻게 알아차려서 우리가 어떻게 그 감정을 명상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잠깐 이론 교육을 좀 설명을 한번 드리고, 그리고 실제 우리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죽음이 다가왔을 때, 그때 마지막 순간 나의 그 느낌을 어떻게 명상하면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그 웰다잉을 명상 지도사의 관점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3시간을 운영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 체험 교육은 외부에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외부에서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어서 실내에서 3시간을 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상황을 알아차릴 수 있으려고 하면 우리가 사실 먼저 내 마음이 진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죽음이라는 공포 앞에 들뜨고 두렵고 여러 가지 그 집착이나 그 어떤 이별에 대한 느낌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신을 진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제가 자신을 진정시키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자신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의 명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교시는 그렇게 내 마음을 진정해야 되는 이론적인 교육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마음이 한순간에 17번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의식 과정, 인식 과정을 한번 이론적으로 공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론적으로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교시에는 실제로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그 죽음의 순간을, 그 느낌을 명상하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려운 그 시간을 내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죽음을 명상하기 이전에 죽음을 제대로 명상할 수 있는 상황, 그 조건을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명상 체험을 잠깐 하고,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그 체험들을 조금 통해서 나를 진정시킨 다음에 다음 수업들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편안하게 앉으시고요. 양반 자세로 하지 마시고
발끝을 이쪽 그 무릎 뒤쪽 끝 사이에 넣어서 명상 자세로 조금 다리를 바꿔주시기 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무릎 끝, 그러니까 이거 발끝을 우리가 말하는 그 오금이라고 하는 그쪽으로 좀 이렇게 다리를 벌려서 그렇게 앉으시면 됩니다. 그럼 잠깐 명상을 하면서 나를 좀 진정시키고 그리고 죽음을 명상하는 수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시고 편안하신 상태로 자, 늘 세상으로 향하고 내 몸을 벗어나 밖으로 향하는 나의 마음을 나에게로 돌리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내면으로 주의력이 향해 있지 않으면 우리의 뇌는, 우리의 머리는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나를 벗어나는 순간부터 이것저것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라도 늘 밖으로 향하고 상대방으로 향하는 나의 마음을 자신의 몸으로 돌리는 연습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종소리와 함께 나에게로, 나의 몸으로 주의력을 돌려봅니다. 처음에는 내 몸으로 주의력을 돌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내 몸 중에서 입술과 입술이 닿아 있는 곳으로 나의 마음을 기울여 봅니다. 입술과 입술이 닿아 있는 그곳의 싸한 느낌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손과 손이 닿아 있는 곳으로 나의 주의력을 기울여 봅니다. 손과 손이 닿아 있는 곳에 따뜻함을 알아차리셔도 됩니다. 내가 나의 몸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손과 손이 닿아 있는 그곳의 느낌을 인식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다가 내 마음이 또 신경 쓰이는 일들로 그리고 무언가 해야 할 일들로 나를 벗어난다면 내가 지금 명상을 하지 않고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고 나의 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이번에는 엉덩이와 바닥이 닿아 있는 곳으로 나의 주의력을 기울여 봅니다. 컨디션이 좋으면 가벼운 느낌이 있기도 하고 컨디션이 나쁘면 무거운 느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 엉덩이와 바닥이 닿아 있는 그곳의 느낌을 알아차리고 있다면 적어도 내 마음은
밖으로 향하지 않고 내 몸의 현재를 알아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몸을 전체로 스캔하듯이 한번 보겠습니다. 머리가 있고, 목이 있고, 어깨가 있고, 몸통이 있고, 다리가 있고, 발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반듯하게 앉아 있음을 가만히 인식해 봅니다. 자, 지금부터는 내 몸 중에서 움직임이 있는 곳을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가 부풀어 오르고 꺼지고, 배가 부풀어 오르고 꺼지고. 자, 지금부터는 밖으로 향하는 마음을 내 몸 중에서 호흡 때문에 생겨나는 배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내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해 보겠습니다. 배가 잘 알아차려지지 않는 분은 배 위에 손을 올리셔도 됩니다. 자, 지금부터 배가 일어나고 꺼지는 내 몸의 현재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종소리와 함께 한 10분 정도 나의 몸으로 돌아와 내 몸의 현재를 살아봅니다. 처음에 배의 집중이 쉽지 않으신 분들은 알아차림을 나누어서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배가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고 배가 중간쯤 부풀어 오르고 배가 다 부풀어 오르고 배가 꺼지기 시작하고 중간쯤 꺼지고 배가 다 꺼지고, 이렇게 내 몸의 현재 마음을 가만히 집중해 봅니다. 내가 나의 주의력을 내 몸의 현재로 돌리지 않으면 내 마음은 금방 나의 내면을 벗어나 외부로 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 몸으로 돌아와 나의 머리를, 나의 뇌를 진정시켜 보겠습니다. 호흡을 지켜볼 때도 내가 호흡을 리드하려고, 호흡을 이끌려고 하면 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지금부터는 호흡을 독립시켜 줍니다. 호흡을 독립시키면 배는 스스로 일어날 것입니다. 배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기 어렵다면 잠시 기다렸다가 배가 부풀어 오를 때 그때 배를, 그 움직임을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호흡은 나의 것이 아니고 원래 나에게 독립된 하나의 현상이었습니다. 호흡이 일어나면 그 호흡을
내가 한 발짝 늦게 그 호흡을 따라가면서 지켜보시면 됩니다. 배가 부풀어 오르고 꺼질 때 그 부풀어 오르고 꺼지는 배의 궤적을 가만히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알아차리기 위해 애를 쓰실 필요도 없습니다. 호흡이 일어나면 그 일어난 호흡을 내가 가만히 지켜보시면 됩니다. 마치 해변의 석양을 지켜보듯이 호흡이 일어나고 있네라고, 그렇네라고 애를 쓰지 않고 내가 알 수 있는 만큼만 알아차려 봅니다.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보십시오. 내가 지금 배가 부풀어 오르고 꺼지는 배의 움직임을 알아차리고 있지 않다면 나는 또 사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고 사유를 하면 내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나의 내면으로 돌아와 내 몸의 현재를 알고 있을 때 우리들의 머리와 뇌는 활성화가 진정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평온해지지 못하고 내 감정이 진정되지 않으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혜의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육받는 죽음의 순간도 흥분하게 되고 들뜨게 됩니다. 나의 내면으로 돌아와 배가 움직이고 있는 이 나의 현재에 머물러 있을 때 그래야 과거나 미래, 세상의 모든 일에서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눈을 뜨시고요. 웰다잉,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죽음의 느낌을 제대로 명상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진정되어야 합니다. 내가 흥분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죽음을 제대로 명상하기 위해서 잠깐 자신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모이신 분들에 위해서 제가 그럼 먼저 이론 교육부터 잠깐 하고 나머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게 어디서 잘 보시지 못하셨겠지만 마음의 17번 진행 과정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아주 깊은 집중에 들어갔을 때 이를 알 수 있는 현상인데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영역은 그 조건에 관한 영역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잠재의식에 관한 영역하고 그 다음에 기억에 관한 영역 중에서 오늘은 조건에 대한 영역만 먼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우리의 의식은 예를 들어서 저를 만일에 오늘 처음 본 분이 있다면 나를 딱 처음 보고 17번의 의식이 이렇게 딱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구나라고 자신의 기억이 저장이 됩니다. 이것은 이 세변의 마음은 의식과 의식 사이를 연결해주는 마음입니다. 이 부분은 굳이 크게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우리의 오감이 작동하고 그 다음에 인지 기능이 돌아오고 그러면 우리는 그 대상을 조사하고 분석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웰다잉과 관련해서 어떤 부분이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냐면요. 자, 우리의 의식 과정 중에 자신의 순수한 의지만큼이나 우리의 그 의식도 많이 조건지어져 있다는 내용을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세요. 되도록이면 끝나고 하는 게 좋은데. 그러면은, 네, 알겠습니다. 끝나고 바로 하십시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십시오. 요게 이제 개인적인 건데 사실은 DNA에 관한 겁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한 DNA. 그러니까 이걸 사실은 타고난 잠재적 성향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사람은 그렇게 타고났다는 건데 어떻게 타고났냐면 이 타고난 자신의 그 상황, 의식, 어떤 판단의 근거들이 이미 조건지어져 있다, 만들어져 있다, 세팅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이 선생님께서 예를 들어서 만일에 성격이 급하시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스트레스가 되는 게 욱하는 상황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분이 그것을 조정하지 못한 이유는 그분은 그렇게 작동하도록 조건지어져 있습니다. 이 DNA 속에. 이건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만일에 이 선생님의 부모님이 50년대 아니면 그 이전에 젊은 시절을 보내셨을 때 그분이 전쟁통에 아니면 한일합방 시절에 스트레스를 유난히 많이 받았다면 그분의 의식 속에 그리고 그분의 그 피 속에 그런 잠재적 성향들이 저장이 되어 있고 그 욱하는 성격이나 저장된 어떤 그 유전적 DNA 속에 있는 그 어떤 에너지? 성향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자신 아들에게 전해집니다. 그 어떤 그 피 속에서. 이거는 상당히 알기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집안의 내력 같은 것이라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그분의 어떤 환경적인 조건인데요. 그분이 자라오면서 평소에 교육 및 문화적 체험에 대한
그 환경적인 영향이 그분의 어떤 판단에 근거를 줍니다. 저는 80년대 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 시절을 보냈을 때, 그때 그 8, 90년대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아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게끔 조건져져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니, 후배들이 좀 이상해. 그러면 적어도 그 시대에는 야, 선배들 말은 좀 따라주는 분위기가 있는 그런 게 당연한 것으로 내 의식 속에 딱 세팅된 것이죠. 그래서 2022년도에 와서 젊은 사람들이 그걸 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리 이 생각을 고치려고 해도 나에게 딱 세팅된 이 생각 때문에 야, 왜 이리 버릇이 없어? 라든지 이런 말을 그냥 한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본인의 조건작용인데요. 이건 개인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갖고 있는 그 욕망 같은 것입니다. 이 욕망은 그 자신의 이해관계에서 비롯되는데요. 정말로 내가 조금 하나 선택하고 오늘 가서 제가 간식을 이제 오시는 분들 간식 살 때도 이게 조금 더 좋겠지 해서 그 옆에 있는 것 중에 조금 더 잘 익은, 조금 더 좋은 걸 그쪽으로 손이 딱 마지막 순간에 가도록 내가 가지 않아도 이게 만들어준다는 뜻이에요. 왜냐? 이게 우리의 욕망과 이해관계가 이제 걸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조금 그래도 명상을 하셨으니까 제가 요게 이제 그 빠른 7분의 정신작용인데요. 요거는 참 어려운 영역인데 이게 결국 우리의 잠재적 성향, 어떤 사건과의 관계, 만남, 원인과 결과가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기억이 가볍게 조금 이제 충격이 적으면 제가 금방 저장되지 않고요. 아주 큰 충격이었으면 그 사람을 절대 잊어버리지 못한다든지 해서 내 무의식에 저장돼서 다음에 어떤 선입견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중점적으로 드리는데 제가 이제 그 예를 한 번씩 듭니다. 우리 아버님과의 관계. 살다 보면 누구든 가족이든 어떤 그 원한이나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꼭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한두 명은. 제가 아버님하고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막 아주 나쁘고 이러진 않았는데 결국은 우리 아버지가 자신의 그 피 속에 흐르고 있는 유전적 성향을 본인이 못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판단도 내가 바꾸기 힘든 거죠. 왜냐하면 본인도 잘 바꾸기 어려운 거니까. 제가 그렇게 바뀌지 않는 아버지를 바꾸어 보려고 애를 엄청 썼죠.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그리고 결국 우리 아버지는 자신의 그 조건의 작용으로 바뀌지 않았고 결국 나와 아버지는 관계만 멀어졌죠.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일찍 조금 더 진짜 20대, 30대 내가 명상을 했으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이런 조건의 영향을 받아서 그분이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했으면 그걸 내가 알았다면 적어도 내가 그분에게 필요한 만큼만 적절하게 개입하고 나는 그분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아버지와 내가 관계가 악화되는 걸 막을 수 있었겠죠. 만일에 자신의 어떤 의지로 이걸 바꿀 수 있다면 우리가 그분한테 책임을 물어도 되는데, 누구랑 특별히 심하게 싸우거나 아니면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 입에서 분명히 저 말이 나오고 저 행동을 하고 저렇게 나한테 피해를 준 게 맞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미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저분이 나에게 쏟아낸, 우리 와이프가 나에게 쏟아낸 저 사람의 행동과 그 표현들은 100% 본인의 순수한 의지로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와 관계가 나쁜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 사람의 순수한 의지가 아니고 그 사람도 자기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조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나를 미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또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나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저 선생님을 어제 다퉜어요. 그래서 내일 미워하지 말아야지. 저녁에 좀 좋은 마음을 내서 아침에 딱 만났는데 화가 나요. 왜? 내 마음이 자신의 순수한 의지로 작용받지 못합니다. 딱 받을 때 결정하는 순간에 본인의 순수한 의지는 작동합니다. 일단 이건 뭐 좀 나중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남도 용서해야 되지만 나도 누군가를 비난하고 나도 어쩔 수 없이 올라오는 그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이 감정들도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내 권한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하고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의 의식은 딱 한 번 알아차리는 그 순간에 17번의 진행 과정을 거치면서 나의 순수한 의지가 개입되지 않고 조건에 의해서 결정나는 게 99%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타인을 미워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이론적인 교육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자, 자기 자신을 비난하고 내가 뭐 이렇게 살다가 내 성격이 좀 뭐가 나니까 아니면 내 환경이 현재 이러니까라고 그 자신을 비난하는 것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도 이해해야 하고 자신도 이해해야 하는 이유가 이런 그 나름대로의 이론적인 지혜로운 분들에 의해서 밝혀진 우리의 인식 과정이 누구나 열애 없이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이것에 영향을 받고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려서 우리의 마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죽을 때 원망스럽고 잊혀지지 않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건들, 제가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순수한 의지보다는 그 사람도 자기 스스로 조정할 수 없는 조건에 의해서 그런 말과 행동한다는 것을 한번 인정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나도 세상이 두려워서 일어나는 나의 감정들도 내가 두려워하고 싶지 않고 이별하고 싶지 않아도 일어나는 나의 이 조건에 의한 현상들로 객관화시켜서 알아차리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제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죽음의 순간에 닥쳐오는 그 세상에 대한 내 느낌은 내가 완전히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의 느낌을 객관화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죽음의 순간이 닥쳐왔을 때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내가 용서할 수 없고 그리고 너무 사랑해서 놓을 수 없는 자녀나 손자들이나 그런 것 대상에 대한 부분들도 그게 내 마음이 아니다라고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때 일어나는 나의 감정은 나의 순수한 의식이 아니고 이미 내가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너무 100% 신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1교시는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교시는 또 그 체험과 이론 교육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